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웨인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호흡기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인공호흡기는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O2가 부족하면 O2를 넣어주고 CO2가 많으면 CO2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환자가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WOB, 즉 호흡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은 음압 환기를 하는데 인공호흡기는 양압 환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압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환자 폐가 다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인공호흡기는 가능한 짧게 그리고 폐를 보호해주면서 사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인공호흡을 하다 보면 환자가 쉬고 싶은 것과 맞지 않을 경우 리듬이나 박자 그리고 양이 등등이 맞지 않은 경우 싱크로니 즉 동기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파이팅이 생긴다고 하고요. 파이팅이 생기면 원하는 벤틸레이션이 되지 않아서 바이탈 사인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생명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싱크로니를 얼마큼 잘 맞추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부터 떼는 데까지 플로우 차트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특히 NICU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때는 spontaneous breathing, 자발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호흡을 최대한 살리다가 결국 안 될 경우에는 인투베이션 하겠고요. 세다티브 약물을 쓰다가 다시 세다티브 약물을 줄이면서 spontaneous breathing을 다시 살리면서 extubation, 위닝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RDS나 BPD, MAS 등 질환으로 인하여 에어웨이 리지스턴스가 증가되거나 런 컴플라이언스가 감소되는 등의 어떤 폐 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환자가 보통 디스미아가 생기고 오투 세츄레이션이 저하가 됩니다. 스스로 숨을 못 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신장화 집중실에서 치료를 받게 될 텐데요. 아마 그 전에 하이플로우나 나잘 CPAP, NIV 나바 등으로 먼저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환자의 가스 익스체인지가 잘 되지 않고 바이탈 사인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인튜베이션을 하게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프레셔 컨트롤이나 PRVC 등의 컨벤셔널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아니면은 또 SIMV 모드로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가 합쳐진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CO2가 일정 수준 이상 차서 CO2를 워싱 아웃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HF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또 자발호흡이 생겨서 위닝을 고려해야 될 때는 프레셔 서포트나 볼륨 서포트도 사용하겠지만 최근에는 나바라는 환자의 뇌에서 나오는 그 호흡 신호를 직접 인식하여 그만큼의 벤틸레이션을 넣어주는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가 자발호흡을 충분히 잘 하게 되면은 익스투에이션을 고려하고 위닝을 고려하는데요. 위닝 하기 전에 NIV 모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잘 CPAP이나 MPPV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NIV 모드도 고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도 숨을 잘 쉬게 되면은 하이플로우나 오투 세라피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공호흡기가 사용될 수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브웨인에서 사용하는 액세서리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호기 카세트입니다. 영어로는 EXP 카셋이고요. Expiratory 카셋입니다. 호기에 사용되는 카셋이고, 네, 당연히 대부분은 이제 파란색 글자로 리유저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독을 해서 재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것은 테스트용 튜브입니다. 그리고 Y 센서 케이블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끝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용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당길 때 항상 머리 부분을 당겨 달라는 거고요. 이런 선을 잡고 강하게 당기다 보면 속에서 단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케이블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의 파트 부분은 다 고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는데요. EDI 케이블입니다. 나바 사용 시 사용하고요. 리유저블. 그리고 가습기 사용 시에 온도 측정 케이블과 열선 케이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온도 측정 케이블, 템퍼러처 프로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을 이렇게 두 가지의 끝부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WTD 와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케이블은 네뷸라이저 케이블입니다.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 혹은 에어로젠 솔로 네뷸라이저를 사용할 때 쓰는 케이블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네뷸라이저 타입인데요. 뭐 에어로젠 솔로나 다른 것도 쓰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Y 센서 중에서 플로우 센서입니다. 플로우 센서. Y 센서에는 플로우 센서랑 프레셔 라인이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거는 플로우 센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사의 인공호흡기는 보통 플로우 센서만 써서 플로우 센서라고 부르겠지만 서버N에서는 플로우 센서뿐만 아니라 프레셔 라인이 추가되기 때문에 합쳐서 Y 센서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긴 것은 플로우 센서고요. 이 Y 센서 케이블을 이쪽에 연결해 주실 텐데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이쪽에 연결하실 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 딱 한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 군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맞지 않은 방향으로 강하게 넣게 되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필터 히터입니다. 서버 듀어가드라는 필터를 사용할 때 요것을 열어가지고요. 필터를 넣어주시고 연결해 주시게 되면 되는데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부분이 스위치입니다. 일자 모양으로 된 부분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전원이 켜지고요. 이쪽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파란색은 꺼져 있는 거고요. 녹색 불이 켜지면 전원이 켜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면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일자던가 녹색이던가 혹은 여기를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지 히터가 동작하는 거고요. 이 히터를 사용하면 그 필터 쪽에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응축수를 최대한 드라이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물이 좀 덜 차는 현상이 있고요. 이제 저항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테스트렁이고요. 이 부분은 커넥터인데요.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독할 때도 한꺼번에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킷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서킷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두 가지 서킷을 사용합니다. 일반 컨벤셔널용 서킷이 있고요. 하지만 그 서킷도 HF가 사용 가능하긴 한데 그 퍼포먼스 때문에 권장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HFO 모드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HFO 전용 서킷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서킷은 보통 11mm 직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HFO 서킷은 15mm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서킷은 열선이 서킷 내부로 감겨 있어서 저항감이 좀 있는 편인데 전용 서킷은 열선이 서킷 바깥으로 감겨 있어서요. 저항이 훨씬 더 낮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킷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는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프리유즈 체크, 사용 전 점검을 할 텐데요. 먼저 인공호흡기 및 가습기의 전원을 연결해 주고요. O2랑 에어 호스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에어 호스, 이게 O2 호스를 연결하는 월 O2, 월 에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전원을 켜주시면 되는데요. 커버를 열어주시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전원이 있습니다. 당겨주신 다음에 반대로 밀어주시고 놓아주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반대로 해주시면 전원이 꺼집니다. 사용할 위치에서 카트 바퀴를 고정해 주시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 튜브를 흡기구와 호기구 사이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피레이터리 아웃렛, 인스피레이터리 인렛이라고 합니다. 흡기구, 호기구 이 사이에 테스트 튜브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뜨는 팝업 창이 있을 텐데요. Do you really want to start a pre-use check라는 팝업 창이 뜨면 Yes를 터치하게 되면은 pre-use check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as Supply라고 뜨면서요. Connect the testing tube between inspiratory outlet and expiratory inlet 이렇게 뜹니다. 네, 흡기구와 호기구 사이에 테스팅용 튜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테스팅용 튜브를 연결해달라는 거고요. 연결했으면은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리뷰 체크는 11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과정이며 약 3, 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터리 스위치 테스트 과정까지는 테스트 튜브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고요. 페일이 발생 시 주요 대처 방안인데요. 이런 식으로 녹색 화살표가, 녹색의 동그라미가 뜨면 패스가 된 건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뜨면 fail, 즉 어떤 항목에서 실패가 됐다는 겁니다. 주요 대처 방안인데요.
기본적으로 페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캔슬, 이쪽에 캔슬 눌러주신 다음에 테스트 튜브랑 O2 호수, 에어 호수를 잘 다시 연결해 주시고요. 호기 카세트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프리뷰 체크 과정을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페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게스 서플라이 테스트에서 페일이 발생하게 되면 O2랑 에어 호스를 다시 한번 연결하고 나서 재시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페일이 발생한다 하면 의공과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리키지 테스트, 프레셔 트랜스듀서 테스트, 플로우 트랜스듀서 테스트 이 총 3가지 항목에서 페일이 발생하시면은요,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해주시고요. 다시 해도 안 된다고 하면 호기 카세트를 세척 또는 이미 소독된 카세트로 변경 후에 재시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카세트를 바꿨는데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투셀에서 페일이 되면요, 재시도를 해주시고요. 재시도 후에도 안 되면 AS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임의적으로 오투셀 어드저스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교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혹은 스탠바이 화면에서 exp cassette replaced라는 알람이 있습니다. 호기 카세트가 교체가 되었는데 프리뷰 체크를 안 해줬을 때 발생하는 알람인데요. 이 알람은 프리뷰 체크를 진행하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공호흡기 내부의 구조인데요. 저희가 오트와 에어 호스를 꽂게 되면은 이 월에서는요, 이 벽에서, 월이 벽이니까 벽에서 압력이 3에서 5 정도의 압력으로 메디컬 가스가 인공호흡기로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는데 인공호흡기도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 입구가 막혀 있어가지고 오트랑 에어를 막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설정된 값만큼을 순간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줬다 하면서 동작을 하는데요. 이미 메디컬 가스가 굉장히 클린하게 제작되어 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인공호흡기 내부에 내부 필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 인공호흡기 종류는 흡기구 쪽에 필터를 사용할 필요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필터를 교체하지 않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흡기구 쪽에 원하시는 대로 필터를 장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O2와 에어가 쭉 들어오는데요. 원하시는 FiO2에 따라서 이쪽에서 FiO2가 섞이고요. 그게 환자한테 가기 전에 O2셀이란 이 장비가 이 FiO2가 정확히 섞였는지 한 번 더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O2셀 같은 경우는 보통 소모성이고요. 1년 정도를 사용하게 됐을 때 용량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정교하게 센싱이 안 되는 경우에 O2셀 컨센트레이션 알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프리뷰 체크에서 넘어가지 않을 경우 O2셀을 교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의공과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값을 전달해주는 방식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방식이고요. 컴퓨터 연산 장치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한테 들어간 가스는요, 이 호기 카세트를 통해서 룸에어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쪽에 필터를 꼭 장착을 해주셔야지 환자로부터 나오는 시크리션이나 분비물이나 아니면 네뷸라이저 약물 등이 이쪽에 센서나 멤브레인 쪽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필터를 사용하면 장비 보호 및 교차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호기 카세트 내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센서가 있는데요.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라는 플로우 센서입니다. 초당 2000번을 센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자로부터 나오는 시크리션이나 약물 등이 이쪽에 차게 되면은 당연히 정교함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센서 자체가 어떤 그런 수증기나 물에 좀 저항 영역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그런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야 된다면은 필터를 사용해 주시면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다음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게 되면 이쪽이 멤브레인입니다. 환자가 숨을 쉴 때 여기를 눌러서 막아줘야 되겠고요. 환자가 숨을 내쉴 때는, 그러니까 환자가 흡기를 할 때는 막아주고 환자가 호기를 할 때는 여기를 열어줘야 되는데 정교하게 되어야지 이제 당연히 잘 장비가 동작할 거고요. 만약에 이쪽에 이물질이나 네뷸라이저 약물이 너무 많이 차서 굳게 되면은 꽉 안 닫히게 되면서 이쪽 부분으로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리키지, 프레셔, 플로 이 3가지 항목에서 점검 중일 때 페일이 발생하면
이쪽 센서 쪽이나 멤브레인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은 소독을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지금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호기 카세트 쪽을 보호해주고 교차 화면도 예방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기 카세트 분리 방법은 여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살짝 들어서 당겨주시면 되겠고요. 장착할 때는 끝까지 밀어주시고 이쪽을 눌러주셔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손잡이 쪽을 너무 강하게 누르게 되면은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체중을 실어서 아주 강하게 누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쪽을 넣어주시는 게 부품을 파손되지 않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호기 카세트는 내부에 굉장히 중요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소독 보낼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필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독 방법인데요. 소독제, 예로는 알코올이 있겠고요. 이소프로필이나 에틸 알코올, 보통 매뉴얼에서는 70%를 가장 권장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80%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독제가 있는데요.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독 세척기나 멸균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토클레이브도 가능하지만 오토클레이브가 이제 이런 센서류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소독제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과장되긴 한 건데요. 아주도 오랫동안 필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약물로 인해서 펠이 발생하거나 시크리션으로 인해서 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거나 필터가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척이나 소독을 잘 해서 아주 청결하고 성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버 디오가드라는 필터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 서버 디오가드 필터는 교차 감염 예방 및 장비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FE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Virus Filtration Efficiency라고 해서 얼마만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필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서버 디오가드 정품 필터는요, 이 이피션시가 99.9999%로 굉장히 높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번이 일렉트로스태틱 필터라서 정전기 방식입니다. 이 정전기 방식은 네뷸라이저 약물을 집진하여서 약물이 이 헤파 필터에 붙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헤파 필터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걸리지 않도록 공간감을 넓게 해서요. 저항이 낮게 유지가 되면서 효과는 높였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보통 이런 필터들은 24시간이 그 권장 사용 시간인데요. 서버 디오가드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48시간 정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가장 높은 성능으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차 감염을 예방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런 넬슨 랩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경우인데요. 튜버클로시스나 결핵균이죠. 이런 것을 날릴 때 그냥 자체는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에어로졸에 날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필터를 지나서 이 반대편에서 배양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배양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날렸을 때 얼마만큼 이제 배양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개별적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날리지는 않고요.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를 날려서 코비드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배양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 거의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필터레이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필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내 필터는 이 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렉트로스태틱 필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효율은 이렇게 높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감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우수한 필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품을 사용해 주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헤파 필터만 있는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요, 물론 훨씬 더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항감이 조금 더 높겠고요. 이 약물이 이쪽에서 걸러지지 않아서 약물이 헤파 필터 쪽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아무래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걸러내는데 조금 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페이션 서킷 테스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요. 먼저 이렇게 페이션 서킷 테스트 항목으로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뜨는데요. 먼저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고요. 한글로 봤을 때 환자가 사용할 페이션 서킷을 연결하고 직류수를 반드시 채워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액세서리, 필터 등을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를 장착한 뒤에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진행하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블락 와이피스라는 것은 와이피스의 입구를 막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와이피스인데요. 와이피스가 뚜껑으로 막혀 있는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진행해달라는 거고요. 리키지가 있으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리키지를 다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 이 앞쪽을 이 마개로 막아야 되는데 혹시 테스트용으로 막게 되면은 테스트 그 컴플라이언스가 잘못 측정이 돼서 알람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알람이 혹시 계속 뜨면 이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제대로 한 게 아닐 거라고 가정을 해주시고 원인을 좀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테스트 튜브를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즉, 터리 스위치 테스트까지는 계속해서 테스트 튜브로 검사를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페이션 서킷 테스트에서 환자가 직접 사용할 서킷을 연결하고 진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Y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세팅을 지금 보여드릴 거고요. 요즘은 대부분 Y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Y 센서를 사용하실 거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고 지금은 Y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킷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에 노란색 세 가지 있죠. 열선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파란색의 온도 측정 케이블을 이쪽 그리고 앞쪽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휴미디파이어 챔버를 연결해 주시고 서킷을 연결해 주시고 와이피스 앞을 막아 주신 다음에 멸균 증류수를 연결해서 챔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이 다 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OK 눌러 주시면은 패션 서킷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패션 서킷에 Y 센서, 즉 플로우 센서랑 프레셔 센서를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킷은 HF4 전용 서킷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경이 15mm, 열선이 외부로 감겨 있어서 저항을 최소화해서 HF4 사용 시 권장이 된다. HF4를 포함한 모든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HF4를 사용을 해야지 급여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F4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반 서킷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 센서가 추가가 되면은요, 이 플로우 센서랑 플로우 센서 케이블이 추가가 되고요. Y 센서 중에서 특히 이 프레셔 라인이 추가가 됩니다. 타사 장비에는 프레셔 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레셔 라인이 꽂아졌는지 꼭 반드시 확인을 잘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케이블과 프레셔 라인은 인공호흡기 옆면을 보면 이쪽에 PAW라는 곳에 프레셔 라인을 꽂아주시고요. 그 옆에 플로우 센서 케이블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필터 히터라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장착한 모습이고요. 응축수를 감소하게 해준다. 드라이를 시켜서 물이 가능한 차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로우 센서를 같이 끼우고 나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마개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막아주셔야 되는데요. 손 모양을 이렇게 해서 막아주는 게 훨씬 더 잘 막힙니다. 손바닥으로 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 모양을 이렇게 갈퀴식으로 해서 검지와 중지로 이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엄지로 막아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가장 쉽고 빠르게 가능할 겁니다. 자, Y 센서, 플로우 센서 플러스 프레셔 라인을 의미하고요. 이 Y 센서의 사용은 의료진의 선택이며 Y 센서 없이도 내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내부 센서만으로도 정교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0mm 이하의 타이달 볼륨을 사용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Y 센서가 권장이 되지만 필수는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HF4 모드에서 Y 센서는 필수입니다. 네, 페이션 서킷 테스트가 끝이 나면요. Y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는데요. Y 센서 캘리브레이션 하려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캘리브레이트를 눌러주시면 캘리브레이션 되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로우 센서는 재연결 시에 캘리브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캘리브레이션 하고 나서는 웬만하면 분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가습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습기가 차 있는 상태, 특히 응축수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만큼 잘못된 캘리브레이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마른 상태에서 해주시고 젖어 있을 경우엔 반드시 꼭 털어서 가능하면은 물기를 제거해주고 나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센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 포지셔닝이 이렇게 플로우 센서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되어야 됩니다. 프레셔 라인은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프레셔 라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로우 센서에는 플로우 센서가 옆으로 누워 있으면은 응축수가, 즉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5도 이상의 각도 유지하게 되면은 물이 이쪽에 고이지 않고 아래쪽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물이 혹시 환자 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응축수가 발생한 게 나중에 폐로 들어가는 것이 더 환자한테 데미지가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유지해 주게 되면 응축수가 아예 이쪽에 고이지 않기 때문에 가온가습이 잘 되고 그 가온가습된 가스가 환자한테 환자 폐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 이 서버인 사용에 있어서 꼭 이렇게 세로로 세워줘야지 알람이 덜 뜨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응축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Y sensor disabled, flow unreliable이라는 알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알람이 뜨면은 flow 센서에 응축수가 발생했다는 의미고요. 응축수를 빼주셔야 되는데 이게 가로로 누워져 있으면 계속해서 응축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울기를 45도 이상으로 유지해달라는 저희의 의견이고요. 또 Y 센서를 사용 시에 네뷸라이저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혹은 네뷸라이저 사용 시에 Y 센서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거를 할 때 이 케이블을 빼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플로우 센서를 빼서 빼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약물이 이 플로우 센서에 잔류를 하게 되면은 Y 센서 disabled flow unreliable의 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뷸라이저 사용 시에는 반드시 플로우 센서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환자가 네뷸라이저를 자주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플로우 센서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커넥을 너무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플로우 센서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또 혹은 너무 많이 디스커넥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은 플로우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션 서킷 테스트가 다 끝이 나게 되면요, 결과값이 이렇게 뜨고요. 모든 항목이 다 패스가 되었다는 거고, 이쪽 부분은 권장됨 또는 권장되지 않은 건데요. 요것을 좀 확대해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잘 안 보이신다면은 위에 녹색은 이 위에 제일 위에 거는 어덜트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냐, 당연히 안 맞겠죠. NICU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니오네이탈 피디아트릭 환자에게서 사용이 가능하냐, 당연히 녹색이 뜰 거고요. 문제는 마지막 건데 H4 전용 서킷을 사용하게 되면 패스가 되고요. 전용 서킷이 아니라서 저항감이 좀 크거나 하면 패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이 되는 여부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이 스탠바이 화면에서 상태창을 열었을 때 페이션 서킷 테스트 결과값을 보고 있는 건데요. 컴플라이언스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컴플라이언스가 0.9에서 1.4, 1.5 정도가 나오면 정상이고요. 0.2 이하면은요,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테스트 튜브를 꽂고 하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알람이 떠서 실제적으로 사용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1.8, 1.9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요, 마개로 막거나 손으로 막아준 것이 아니라 테스트렁을 꽂고 테스트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알람이 발생하거나 웨이브폼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추후에 이 컴플라이언스 값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은 장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MR850 휴미디파이어 가습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호흡기 사용 중에 반드시 가습기를 동작시켜 달라는 거고요. 하지 않으면은 월가스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월 오토랑 월 에어에서 나오는 가스가 물이 없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한 가스이기 때문에 휴미디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자 기도에 오히려 데미지가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반드시 인공호흡기 사용 시에는 가습기를 켜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 non-invasive 또는 인베이시브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 설정 값이 타겟 값이 살짝 다르고요.
정상 동작임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뮤트 버튼 2초 누르게 되면은 온도가 두 번 깜빡입니다. 이쪽 온도와 이쪽 온도. 첫 번째 쪽 온도는 36.5도에서 37.5도 정도가 나오면은 정상이고요. 35.5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환자 쪽 온도는요. 39도에서 40도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요. 왜냐하면은 환자 쪽 앞쪽에 온도가 빨리 식으면서 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온도 측정 센서 이후에는요, 열선이 없기 때문에 ET 튜브나 클로즈 섹션에는 열선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식으면서 뭉직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쪽에는 온도를 좀 더 높여주는데요. 이쪽 온도가 특히 안 올라가고 좀 낮을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뮤트 버튼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이 뜰 수가 있는데 총 7가지 항목에 불이 떠질 수가 있고요. 이쪽, 이쪽, 지금 잘 색칠이 안 되는데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총 7개 정도가 되겠고요. 항목에 따라서 알람이 어떤 것이 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챔버랑 에어웨이 프로브 쪽이 제대로 안 껴졌을 경우에 이쪽은 열선 케이블, 히티드 와이어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거나 고장일 경우에 제일 아래쪽은 이제 온도 특정 케이블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 물통 쪽은 이제 물이 부족한 경우, 환자 폐 쪽이나 환자 바로 앞쪽은 온도가 35.5도보다 낮거나 42도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삼각형 느낌표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AS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